AI 모델 하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서비스 장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와 관련된 논란까지 함께 보도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미국이 이제 AI 모델까지 직접 통제하는 건가? 한국 기업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가? AI 모델도 반도체처럼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건가? 하지만 이 이슈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봐야 할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둘째, 언론 보도와 시장 추정은 어디서부터인가? 셋째, 미국 정부가 실제로 문제 삼은 것은 특정 한국 기업인지 아니면 고성능 AI 모델의 위험성인지. 넷째, 이 사건이 AI 산업의 돈의 흐름과 기업 가치 판단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번 뉴스에서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할 수 있고 AI 모델 접근권이 왜 국가 안보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AI 기업과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을 볼 때 어떤 리스크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엔트로픽은 2개의 고성능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고객에게 공개된 F5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한된 파트너에게만 제공된 클로드 미터스 5입니다. 두 모델은 같은 계열의 고성능 모델로 설명되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F5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적용된 정식 출시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미터스5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인프라 관련 신뢰 파트너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된 조기 접근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쓸 수 있었느냐입니다. 일반 공개 모델과 제한된 조기 접근 모델은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 공개 모델은 상대적으로 넓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제한된 조기 접근 모델은 특정 목적을 가진 파트너에게 먼저 제공되는 테스트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제한적 접근 명단이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공공보안기관과 반도체 통신 관련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명단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보안 협력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6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엔트로픽에 수출 통제 지침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애플앤무와 미터사부에 대해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국적자는 단순히 해외 고객만 뜻하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외국 국적자 그리고 회사 내부의 외국 국적 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는 넓은 범위였습니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특정 외국 국적자만 정교하게 골라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모델의 모든 고객 접근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모델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AI 서비스를 금지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클로드 모델 전체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고성능 모델 2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외국 국적자 접근 제한을 요구했고 엔트로픽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모델 접근을 전면 비활성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존 수출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AI 통제는 주로 반도체, GPU, 장비, 첨단 칩 수출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모델 접근권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칩을 못 팔게 하는 단계에서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AI 모델도 제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통신사 논란은 무엇이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서는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명단에 중국과 연계됐다고 의심받는 한국 통신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보도에서는 특정 기업명이 직접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통신사라는 식으로 익명 처리됐습니다. 이후 일부 후속 보도에서 국내 한 통신사가 거론됐고 다른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해당 모델의 조기 접근 권한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국내 통신사가 조기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기업이 중국과 안보상 직접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속 보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통신사는 과거 중국 국영통신사와 사업적 협력 또는 투자 관계를 맺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통신사 관련 투자와 합작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의 지분은 정리됐고 최근 기준으로 중국 관련 사업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중국 사업 관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사업 연계나 중국 통신 인프라 관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업 측도 중국 연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한국 통신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한국 기업이 제한적 AI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 미국 정부가 모델 접근을 제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해당 통신사가 실제로 중국 정부나 중국 군사 인프라와 안보상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통신사 논란이 눈에 띄지만 더 큰 배경은 모델의 사이버 능력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터스 계열 모델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코드 분석 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엔트로픽은 이런 모델이 수많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고 인간의 오랜 검토를 통과한 결함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능력은 방어적으로 쓰이면 매우 강력합니다.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적으로 쓰이면 문제가 됩니다. 해킹 능력을 가진 조직이 더 빠르게 취약점을 찾고 더 정교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용도 AI입니다. 좋은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위험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브레이크, 즉 탈옥입니다. 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원래 제한된 기능이나 답변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5의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려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그 위험이 제한적인 범위의 탈옥 가능성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양쪽의 시각이 갈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성능의 모델이 적대적 행위자나 외국군 정보기관에 악용되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 기업과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취약점 연구는 제품을 개선하는 데 써야지 모델 전체를 중단하는 방식은 과잉 대응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오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AI 모델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첫 AI 개입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AI 분야에 처음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AI 반도체와 고성능 GPU 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AI 안전 행정명령도 있었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AI 모델 자체, 그것도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서비스형 모델 접근권을 수출 통제와 국가안보 논리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첫 AI 개입이라기보다는 고성능 AI 모델 접근권이 직접 통제 대상이 된 새로운 선례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의 핵심입니다. 이런 AI 빅이슈는 겉으로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안보, 기업 가치, 돈의 흐름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돈테크TV에서는 이런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단순한 호재 악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숫자, 그리고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이 AI 산업과 돈의 흐름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과 돈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AI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먼저 관련주를 찾습니다. AI 모델이 강해졌다, 보안 기능이 좋아졌다, 한국 기업이 명단에 들어갔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바로 수혜주를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는 단순 수혜주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누가 돈을 쓰는가? 프론티어 AI 기업들은 더 강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컴퓨팅 비용과 보안 검증 비용을 씁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이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국내 통신사와 대기업은 이 모델을 활용해 AI 서비스와 보안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누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고성능 AI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보안 검증과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혜 구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AI 기업은 보안 리스크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는 접근 제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국내 기업은 미국 모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즉, 이번 사건은 AI 모델이 좋아졌으니 모두 수혜라는 뉴스가 아닙니다. 고성능 AI를 쓰려면 규제와 안보 신뢰까지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보안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통신사, 반도체 기업, 보안 기관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미국 AI 모델을 핵심 서비스에 깊게 붙일수록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 사업 이력이나 해외 파트너 관계가 안보심사에서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앞으로 세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가? 둘째, 자체 AI 모델이나 대체 공급망을 갖고 있는가? 셋째, 해외 사업 관계와 데이터 보안 체계가 미국 규제 기준에서 설명 가능한 수준인가? 이건 단순히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금융사, 제조사, 보안 기업, 클라우드 기업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고성능 AI를 쓰는 순간 기술 계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 리스크까지 봐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판단 기준은 바뀝니다. 좋은 뉴스인지 보려면 먼저 공식 발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 모델 발표, 접근 제한 지침, 엔트로픽의 공식 입장, 후속 외신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좋은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뉴스가 특정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가, 규제 비용을 감당하고도 마진이 유지되는가, 해외 파트너십이 확장되는가, 오히려 제한되는가, 시장이 이미 기대나 공포를 과하게 반영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따로 던져야 합니다. 뉴스가 크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바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규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관련 기업이 무조건 악재를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갖는지, 누가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지, 누가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일회성 사건으로 끝낼지 아니면 고성능 AI 모델, 접근권 관리 체계로 확대할지 봐야 합니다. 둘째,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가 이후 어떤 조건으로 접근 제한을 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모델, 멀티 LLM 전략, 보안 인증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다른 프론티어 AI 기업들도 해외 파트너 심사를 강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성능 AI 모델이 발표됐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 접근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모델 접근을 전면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 관련 의혹이 보도됐지만 그 의혹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보도와 추정, 기업 반박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국 기업 논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진짜 본질은 고성능 AI 모델이 이제 전략자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AI 기업의 경쟁력은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 신뢰, 정부와의 관계, 파트너 심사, 수출 통제 대응 능력이 함께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I 뉴스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에 남는 것은 결국 접근권, 규제,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기적인 규제 충돌로 끝날지 아니면 고성능 AI 모델 접근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 질서의 시작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